5살 때부터 20살까지 한국에서 영어 단어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수능 영어 영역 20분 남기고 1등급, 그냥 준비 없이 본 인생 첫 토익 25분 남기고 975점, 유학 갔더니 원어민들이 교포 2세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잘 하려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목표까지의 최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준비용, 토익 준비용, 회화용 다 필요 없고 영어 단어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는 단어 보고 있는 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단어책에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100단어 있으니까 하루에 100단어, 200단어 외웠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다 무시하세요. 외웠다의 정의는 모르는 걸 새로 알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9, 9단, 7, 8단을 모르는데 1, 1은 1, 1, 2는 2 이러고 많이 했네 라는 멍청한 짓은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단어책 전체를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미 하수입니다. 모르는 단어만 딱 간추린 A4 용지 한 장이 손에 쥐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종이에 적을 때 제발 이쁘게 적으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몰랐던 단어는 그냥 단어책에 표시만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고 단어장은 집에 고이 모셔두는 겁니다. 시험을 시간 내에 풀던, 회화 능력을 갖고 있던 이 모든 것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하면 사람들은 머리에서 빨리빨리 한 영 뜻을 찾아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하면서 한 영 뜻을 머릿속에서 불러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죠? 사랑이 뭐죠?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민주주의나 사랑의 사전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사랑이란 단어를 보고 몽글몽글한 느낌, 설레임 또는 부모님의 사랑 같은 것을 떠올릴 뿐입니다. 즉, 사랑이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우리가 느끼는 심상이나 개념에서 바로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뇌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개념이나 심상, 느낌을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울까요? 한영 또는 영한입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화를 하고 싶을 때 모든 단어 하나하나마다 개념을 일단 한국어로 떠올린 다음에 그 단어에 맞는 외웠던 영어 단어를 떠올리는 순서로 간다는 겁니다. 읽거나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에서 외웠던 한국어 단어를 떠올리고 그 다음으로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단어를 미친 듯이 보면 사실 이 중간 단계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체화라고 합니다. 즉, 체화를 해야만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체화를 하려면 개념에서 바로 영어 단어로 연결짓는 새로운 연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이것을 깨달은 저는 암기에서 체화로 가는 방식이 뭔가 애둘러 가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으로 외운 겁니다. 이러면 한국어 단어라는 중간 매개물이 사라지면서 개념과 단어가 바로 연결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아니, 그럼 영어 사전적 정의를 외우는 겁니까? 네. 하지만 이 과정은 오로지 한국어 단어 중간 다리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쓰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네이버에 있는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기만 하고 외우지 않는 것처럼 몇 달이 지나도 아직도 영영 정의를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단어 뭔지 아는가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영영 정의가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 방법의 정말 멋있는 점 중 하나입니다.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의 해결책은 또다시 단어로 회귀합니다. 정의 내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다시 영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 정의에서 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또다시 그 단어를 찾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단계에서 단어가 이해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차례차례 거슬러 올라오면서 모든 단어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 몇 단어씩 공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영 정의로 단어를 이해하는 노력을 하면 영어 표현, 독해력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단어의 정의는 어떤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언어는 다 무언가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남에게 설명하거나 내가 본 것을 남에게 설명하거나 어제 일어난 일을 설명하거나 전부 설명하는 descriptive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영영 정의를 보면서 설명을 하려면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라는 것이 저절로 습득이 되며 결국 영어에 대한 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단어를 외울 때는 발음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단지 당장 볼 시험에 발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음을 전혀 배제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스피킹 시험이나 영어 회화를 배울 때 막상 영어로 소통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닥쳐올 때 발음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십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발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하면 토종 한국인의 발음은 네이티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도 한국인 유학생분들을 자주 뵀는데 발음을 정말 한국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경우에 네이티브들이 그 발음을 못 알아듣는데 이것을 인종차별이라고까지 느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영어 발음은 한국인은 저조차도 알아듣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미국식, 영국식 발음을 마스터하라는 것은 아니나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영어에 대한 실력과 시간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라면 참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영어는 문장에서 말할 때 연음이 돼서 알아듣거나 말하기가 어려운데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회화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한국어나 영어나 문장에서의 단어의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음되는 상황, 이 문장에선 이렇게 발음된다를 계속 외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국어를 할 때 받침 뒤 이응이 있을 때 연음된다는 연음 법칙이나 굿이가 구지로 발음되는 국의 음화, 또는 비음화 등을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배우듯이 단어와 단어의 조합 시 변형되는 발음은 암기가 아닌 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단어 외우기도 힘든데 단어 플러스 단어 조합에서의 발음을 외워서 실시간으로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발음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연음과 같은 발음 변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듯이 혀의 움직임의 경제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경제성은 한국어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느끼듯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체화 현상입니다. 따라서 단어 하나하나의 발음을 정의를 외움과 동시에 신경을 쓴다면 나중에 실력이 올랐을 때 연음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구나를 느끼며 본인 언어 생활에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음 없이 한 단어씩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것은 소통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줍지 않은 연음 발음 이론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영어 발음으로 말한다면 소통에 어려움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